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웅하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저번 주에 또 참여를 해주셨고 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하빈님 많이 피곤하시죠? 들었어요. 자, 오늘 웅하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돌비님께서 너무 네. 번창하셔가지고, 네. 스키다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오? 스키다시 그 친구 네, 근데 오랜만이네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먼저 설명드리면은, 스키다시는 어렸을 때부터 저랑 친구고, 네. 가깝게 지내고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은 많이 공감도 있고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랑도 여러 가지를 겪어왔기 때문에 몇 번 시참했었죠. 스키다시 주제로. 맞죠? 네. 아무튼 뭐, 제 일본인 친구죠. 남자고. 지금은 와이프랑 그 당시에 스키다시 여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뭘까 하시는 분들은 돌비 웅합이 검색하셔서 처음부터 다 이야기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음집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웅합이죠. 오늘 이야기는 스키다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키다시는 뭐 이름이 진짜로 스키다시가 아니고요. 그렇죠. 가명. 그냥 네. 가명으로 그냥 예전에 이름 뭐 할까 하다 다마고치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스키다시로 한 건데 가명입니다. 조금 이 일 겪고 저도 아직도 좀 무섭고 겉으로는 뭐 맨날 화딱지면 그러시지만 저도 겁이 많잖아요. 원래 어설프게 알면 겁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냥 아예 모르거나 제대로 알면은 덜한데 원래 어설픈 사람들이 제일 겁이 많은 건데 아무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돌비님께 연락 닿을 때 길게 한번 이야기할 게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요. 네. 무섭고 아직도 그래도 조금 꼭 한 번은 해야겠다 하는 시참거리였거든요. 좋아요. 예. 네. 올해 초 이야기고요. 지금은 숨길 건 아니니까 제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예, 근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은 15주 됐고 얼떨결한데 예, 조금 있으면 잠 못 주무시겠네요. 예. 지금도 못 자고 있어. 늘 못 자요. 아니에요. 진짜 잠 못 잡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여자친구가 아이가 없었어요. 지금 와이프지만 올해 초에도 저희가 오래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결혼할 때다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오래 넘기면 헤어지겠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결혼을 준비를 했죠, 그때도. 그래서 여차저차 여자친구가 평소에 제가 스키다시 이야기를 몇 번 간간히 했었고 네. 뭐 서로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서로가. 뭐 제대로 뭐 딱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자리가 딱 있진 않았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하면 바쁘고 뭐 하니까 일본 한번 놀러 갈 겸 그 오빠도 한번 보자 그러길래 그래서 스키다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한번 놀러 갈게 하고 나를 잡았어요, 라인으로. 그때 약속을 잡을 때 스키다시도 말하는 게 나도 여자친구가 생겼다 드디어.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게. 근데 사실 뭐 알 바 없으니까 저는 그러냐 그럼 알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날 잡아서 갈 테니까 그럼 넷이 한번 놀자. 그래서 일본을 가게 돼요. 스키다시 여자친구 가명을 스시짱이라고 할게요. 스시장, 네. 와이프는 당시 여자친구였지만 어감이 좀 그런데 웅애미라고 할게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뭐라고요? 웅애미? 웅애미? 그냥 와이프라고 웅애미.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이프라고 할게요. 애미는 좀 이상하네. 네네. 스키다시 아직도 가고시마에 있어요. 그래서 가고시마를 가게 되는데 시로야마 쪽에 료칸을 잡아서 먼저 짐을 놨어요. 스키다시도 이제 커플이고 하니까 가끔 뭐 한국인들도 호캉스 가는 것처럼 저희 온 김에 걔네도 같은 료칸을 잡았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짐 놓고 와이프가 이제 배고프니까 뭐 일본 오면은 뭐 덮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봐서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피다시한테도 라인으로 땡땡 가게니까 와라 열로 빨리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따로 먹지 말고. 가게 가서 왼쪽 구석에 앉았고 제 왼편으로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할 것도 없고 멍하게 그냥 창문 보고 있는데 노란빛깔로 염색한 건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염색은 했었어요. 창문 밖에서 스키다시랑 여성분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가지고 창문 밖에서 두리번 대더라고요. 보통은 뭐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나가서 야 여기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와 이러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에서 들어오겠지. 뭐 일본인이 일본 가게 간판 모르나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좀 이상했던 게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창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럼 저는 그거 보고 딱 봐도 뭐 여자친구니까 혹시 저 사람 아니야? 뭐 하는 건가? 그런 눈치인 건가? 그래서 날 쳐다보는 건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 방면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게 같은 거 들어오거나 거울이나 창문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가게 들어오기 전에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가게 내부를 보통 무의식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들어올 때는 아내가 들여다보이는 창문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문득 찰나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툭 걸리는 거죠. 저는 항상 뭐 일이 생기기 전에 평소에 일상생활할 때는 좀 일부러 예민함을 좀 꺼두고 살아요, 이쪽으로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 머리가 항상 글로 가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의식을 안 하고 사는데 그 일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툭 걸리면 항상 뭔가 일어나요, 저는. 그 당시에도 처음 보는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저를 밖에서 빤히 보니까 분명히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데 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느낌이 달라요. 안을 이렇게 둘러보려고 이렇게 보는 거랑 어차피 창문이 안 보이니까 한번 보고 말잖아요, 보통. 근데 계속 저를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이 또 영감이 있으시거나 좀 이쪽에 가까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끼리끼리 모여요, 이게. 항상 인연이.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엮이나 이게 좀 그 생각이 찰나에 스쳤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 생각은 접어두고 그 와중에 스키다시 커플이 들어와서 저랑 인사하고 앉았어요. 건너편에 와이프가 있었는데 제 옆으로 오고 서로 이렇게 커플끼리 마주보고 이제 앉은 상황인 거예요. 대강 뭐, 나 웅합이다, 얘 친구다, 소개 대강 하고, 수시장도 뭐 대강 한국어를 어설프게는 하더라고요. 어설픔을 좀 넘어서는 단계 있죠? 예. 잘하는 건 아닌데. 반복해서 대충 말해주면 알아듣는 정도? 그 정도는 돼가지고, 스키다시아 이제 뭐 유창하니까 편하게 대화가 오가는 자리였는데, 밥을 먹던 와중에 제 와이프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딱 알잖아요, 느낌이. 뭔가 언짢구나. 입꼬리가 살짝 실룩실룩해요, 열받으면. 좀 한 성격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뭐 기분 나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해가지고 간단히 식사하고 일본 거기 가고시마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시내 같은 데가 있어요. 대몬칸인가? 제가 거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넷이 둘러보다가 이제 료칸으로 왔어요. 스키다시 걔네도 짐을 이미 놓고 약속 장소로 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짐이 이미 있더라고요, 거기에. 방에 왔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딱 말을 거는 거죠. 오빠 좀 이상하다. 수시장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이러길래 저도 이상함은 느꼈지만 나도 이상해. 아까 창문에 막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해요, 와이프가.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까 식사하는데 내가 젓가락을 놓으면 따라서 놓고 처음에는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우연히 겹칠 수가 있잖아요, 타이밍. 젓가락을 들면 같이 들고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내가 젓가락 한쪽을 이렇게 살짝 만지면 똑같이 만지고 내가 덮밥을 먹으면 똑같이 먹고 너무 이상하게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게 그러면서 히쭉히쭉 웃는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웃는 거는 좀 느꼈거든요.
이상하게 나를 너무 따라한다, 기분이 나쁘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따라하고 희죽희죽 웃으니까 덜 떨어졌나? 그런 생각도 든다. 막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말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한국 너도 공부하고 그런 거 보니까 한국 좋아하고 동성인 한국 친구를 처음 보니까 관심이 가나 보다 생각을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난다고 기분 나쁘게 사람 계속 따라하고 무슨 날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괜히 친구들 만났는데 성격 부리지 마라. 그러려니 해라. 그랬더니 저랑 뭐 10년 만났으면 말 다 했잖아요. 저도 좀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당일 만났는데 저도 약간 툭툭 걸리는 게 있고 사실 제 와이프도 좀 가까워요. 그쪽에 가까운데 그쪽을 되게 꺼려해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타입인데 되게 내심 찝찝했어요. 와이프도 좀 이상한 걸 느끼고 물론 나랑 결은 다르지만 나도 좀 이상했으니까 찝찝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료칸에서 저녁에 뭐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그래도 좀 출출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일본 편의점 가면 여자들 뭐 이건 먹어야 된다 저거 뭐 샌드위치는 꼭 먹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가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맥주랑 뭐를 사와서 같이 먹자 와이프가 먼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해서 스키다시 커플이랑 얘기해서 자리를 했어요. 저희 방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도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스키다시 여자친구를 좀 주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디테일하게 따라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걸 또 와이프도 그 의식했는지 자기 기준에서 자꾸 테스팅을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스키다시한테 왜 그런지 눈치를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치시짱한테 약간 말투 좋게 하면서 왜 자꾸 내 와이프 행동을 따라 하는 거냐. 잔은 같이 짠할 수 있지만 주전부리 먹을 때 뭐 와이프가 A 안주 먹으면 따라서 먹고 그러는데 뭐 일부러 그러는 거냐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별말 없이. 그래서 저도 딱 드는 생각이 와이프랑 마찬가지로 별 또라이를 다 보겠네 그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스키다시가 저한테 치고 오는 거예요. 말로. 원래 사람 좀 좋아하고 장난이 심하다 자기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하고 말았어요. 근데 또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약간 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10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스키다시 커플이 이제 지네들 방으로 가고 네. 와이프는 자꾸 투덜투덜 대고 받지 않냐. 저 예의가 되게 없는 뭐 X다. 진짜 짜증난다. 그냥 다음날부터 따로 우리 여행 다니자. 말해가지고 대충 달래가지고 재웠어요. 11시쯤 좀 안 돼서 잔 것 같은데 씻고 제가 사실 좀 몇 년 전부터 좀 명상을 해요. 화딱지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로 좀 명상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인 지가 됐는데 한국이랑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거의 일본이. 그래서 11시쯤에 와이프 재우고 명상을 했어요. 저는 명상할 때 따로 음악을 틀거나 눈을 감은 채로 안 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TMI인데 제가 눈을 감고 처음에 명상을 했었어요. 배운 대로. 근데 한 20일 정도 했을 땐가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눈 감고 예? 조금 명상을 하면 20일 정도 지나니까 너무 잡소리가 심해져가지고 이거를 조금 물어봤죠. 무당분한테. 실갑사분한테 물어보니까 너 같은 타입이 일반적으로 눈 감고 명상하면 탄다. 너무 열려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 꼭 명상을 해야겠다면은 너는 좀 눈을 뜨고 해라. 시야를 흐리면서 잔잔히 해라 조금씩. 그런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명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때도 멍하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한 10분, 15분 명상하고 저는 한 10분, 15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약간 좀 습관이 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들 때 시간을 보니까 한 12시가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까지도 길게 안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하네? 여기가 좀 고요해서 잘 되나 보다.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다가 이제 멍하니 이렇게 명상하다가 뭔가 탁 스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약간 시각적인 부분인 건지 좀 느낌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거든요, 명상하다가.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제가 문 쪽을 봤어요. 문 쪽을 본 이유는 제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뭔가 쎄해가지고 느낌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인기척이라고 말할 순 없는데 그냥 쎄해요, 뭔가. 그래서 방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방문을 열면 복도 마루 형식이 료칸이었어요. 근데 스키다시 여자친구 있잖아요. 시시장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문을 여니까 문 앞에서 예. 저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제가 순간적으로 놀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뭔가 앞에 뭐 귀신이든 사람이든 뭔가 있으면은 그 밤에 생각보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네. 여기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뭘 하냐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매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명상이라는 일본어 같아요. 저도 검색해봤거든요, 시참 전에. 딱히 그 상황에서 제가 매소 좋아하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안 되죠, 사람이 보통. 그래서 조금 소름이 끼쳐가지고 문을 그냥 탁 닫았어요. 좀 어이없고 황당하잖아요.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좀 앉아있다가 제가 그냥 그 정신에 가서 자야겠다 이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뭔가 긴장이 좀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가 뭐 시참하시는 영안 있으신 분들처럼 뭐 늘 쉽게 영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변에 제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한도가 높는 영가가 있거나 좀 악한 뭔가가 있으면은 좀 심장이 벌렁벌렁 돼요, 제가.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막 울컥울컥 되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아니고 심장 뒤집어듯이 벌렁벌렁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느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도 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없었고요. 그때도 그냥 잠들 수 없는데 앉아서 있는데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머리에도 뭐 이렇게 좀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머리에 피 안 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때도 제가 머리까지 이런 게 오면은 10중 8구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라는 생각을 당시에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적어도 와이프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이거는 정황상 봤을 때 시시장이 관련된 일이다, 이거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라인으로 보내요, 스키다시한테.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냈어요. 안 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보냈어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라인 통화를 걸었어요. 또 안 받아요. 물론 자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보냈거든요, 통화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문 앞에 있었고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그래서 아니, 얘는 만날 때마다 항상 얘랑 엮이면 못 같은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슬슬 승질이 나는 거예요, 저도. 화딱지 나죠. 예. 잘 아시겠죠? 저 이거 방어 기제거든요. 예. 예, 좀 무서우면은 일부러 이래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도나 닦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벌써 잠을 드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인 보내다가 야, 잠깐 나와보라니까 잠깐 나와봐. 마지막에 보낸 거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똑같이 보냈는데 피곤하게도 제가 또 촉이 좋잖아요, 늙은이. 답변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거 시시장 보낸 거네. 이게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똑같이 보냈어요.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냈는데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많이 이상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왠지 시시장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오싹했어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막 밤에 드니까 못 자는 거죠, 전 이제 피곤해도. 와이프는 옆에서 자고 있고 세상 모르게.
그래서 문득 보면은 저도 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거 무서운 거 보면 꼭 일찍 죽는 역할 배역들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꼭 나대가지고 빨리 죽는 애들 있죠. 제가 빨리 죽진 않지만 항상 그래요, 행동이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래서 답답하니까 제가 문을 열어봐요, 다시. 근데 살짝 열었는데 이젠 없어요. 그래서 살짝 더 문을 확 열었어요. 되게 어두웠거든요, 복도가. 물론 간접 조명은 있었지만 되게 어둑어둑한 분위기였어요. 예. 문을 열고 우측으로 걔네 방이 있었어요. 바로 옆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키다시 커플이 있는 방향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시시장이 그거 보고 제가 다시 문을 닫아요. 무서우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네. 당시에 그냥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인가 생각도 해보고 귀신인가 그냥 미친 여잔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뭔가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들어와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저를 빼꼼 쳐다봤던 그 시시장의 머리가 염색한 머리가 아니었어요. 검은 머리였어요. 분명히 옆방이 맞아요. 그거를 제 머리로 좀 인지를 한 순간부터 머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거 귀신인가? 맞나? 귀신 본 건가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있다가 또 아무리 그래도 방어 기제로 더 당차게 나가야겠다. 너무 상황이 답답하다. 네. 라인도 안 보고. 보통은 그 상황에서 문 꽉 닫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저도 네. 또 이상한 버릇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폰을 들고 제가 라인 통화를 걸면서 방문 열고 그 옆방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통화 음이 들릴 거 아니에요. 울리는 게 반대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확인은 해야겠다 생각으로 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스키다시 걱정도 좀 됐어요, 사실. 그 방에 일단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니까 걱정이 돼서 나만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생각이 좀 이상한 또 객기가 생겨가지고 한번 문을 두드려 보자는 심산으로 갔어요. 가는데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문을 열고 통화 누르면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에서 들려요. 시시장이 자기 방문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웃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핸드폰 바라보면서. 근데 더 뇌절이 왔던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시시장 앞에 누가 있어요. 마주보고. 똑같이 생긴 애가. 똑같이 생긴 모도 시시장이 들고 있는 폰을 보면서 희죽대고 있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그러면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아차 싶은 거예요. 다른 생각은 그냥 안 들고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를 쳐다봐요. 제가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질렀거든요. 쌍시 오빠라면서. 가끔 좀 너무 심한 일 겪을 때 기억이 좀 끊기잖아요. 네. 소리 지른 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순간 필름이 나간 거죠. 필름이 중간중간에 기억이 나는데 류칸 관리인지 어떤 일본 아줌마가 와서 당황해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그런 모션들이 잠깐 기억이 나고 와이프가 관리자 아주머니인가 그분이랑 뭐라 얘기하면서 그 두 부분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잠깐.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잠에서 깼어요, 제가 료칸에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술도 별로 안 마셨는데 어제 일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별 말을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비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겪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기억이 잘 안 나, 취했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가면은 병원을 가자. 오빠 뭐 여행할 때가 아니다, 지금 즐겁게.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냥 잘 놀다가 잤는데 갑자기 미친놈도 아니고 폭도 나가서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었나 보죠. 제가 반대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아, 내가 이상한 건가? 늘 달리는 의문이잖아, 이런 일 겪으면은. 가스라이팅도 아닌데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이 생각이 드는데 또 그간 지내온 세월대로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어제 있었던 일은. 그리고 나서
제가 딱히 뭐 무슨 행동을 못 취했어요. 네. 어찌저찌 하다가 원래 다음날 일정이 어디 가기로 했거든요. 가고시마 명소가 사쿠라지마인가 있어요. 거기를 가기로 좀 플랜을 짜놨었어요. 그 일본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랑. 4시 배를 타러 갔어요. 근데 자꾸 막 뒤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에 누가 있나 저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떡하지? 스키다시한테 말을 해야 되나, 전날에 있었던 얘기를.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스키다시가 라인으로 제가 전날에 보냈던 내용들을 왜 안 물어? 보통 사람이 그렇게 라인을 보냈으면은 왜 그런지 물어보잖아요, 다음날에. 근데 그걸 뭐 안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의문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어제 봤던 치시장이 똑같이 생긴 그 흑발 여자는 누구지? 왜 얼굴이 똑같지? 이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사쿠라지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는. 차로도 갈 수 있는데 렌트를 안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막 둘러보다가 거기에 또 뭐 처음 보는 명소가 있다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스키다시가. 네. 거기 가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약간 조형물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약간 분수대처럼 동그랗게 돼 있어요. 뭐 와이프랑 이것저것 둘러보고 공기 좋네 주저리 되다가 문득 조형물을 보는데 시시장이 그 앞에 서서 조형물을 검색해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조형물이 좀 사람 얼굴로 돼 있어가지고 모아이석상 느낌인데 비슷하진 않고 아무튼 얼굴 조형물이 하늘을 좀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앞에서 표정을 똑같이 하고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걸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스키다시한테 사진 찍어달라나 보다, 좀 코믹하게 찍으려나 보다, 추억 남기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뭐 다른 데 바라보다가 또 봤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쟤 왜 계속 저렇게 오래 저러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잠깐 가서 말 걸라고 가다 보니까 스키다시도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줄이 뭐 한두 시간은 아니지만 한 5분가량을 그거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마냥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서 스키다시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되게 엄청 어눌한 목소리로 네. 지금 생각하면 스키다시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함을 느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옹합이야, 너도 봤지? 나 여자친구가 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듣는데 그냥 말 그대로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와이프 있는 쪽으로 달려왔어요, 듣자마자.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그게 이상함을 느꼈어요. 피부로 와닿게. 오감으로 와닿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와이프한테 뛰어갔어요, 제가. 조형물 뒤편에 분수대처럼 동그랗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에 막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편을 보는데 반대쪽에서 서서 어제 봤던 검은 머리 치시장이 하늘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니까 도망쳐야겠더라고요. 그거. 네. 그래서 와이프 데리고 배를 타러 다시 가요. 예. 걔네 놓고. 근데 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 기다리고 있는데 차 타서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기다렸어요. 그 배편을 타러 올라면 얘네도 슬슬 내려와야 되는데 예.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타고 오고 바로 료칸에서 짐 빼가지고 다른 호텔에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스키다시랑 연락이 안 닿아요. 그때 이후로 아예 안 돼요? 네. 라인도 안 받고, 근데 아이디는 살아있고, 뭔가 폰을 없앤 것 같진 않은데 안 받아요, 제 연락을. 그래가지고 제 결혼 소식도 뭐 전하지도 않고, 못 하고, 요즘 다시 연락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가 스키다시 어머님 번호는 알거든요. 네. 라인도 알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면서 좀 두려운 거예요. 요즘 드는 생각이 스키다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몇 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했던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은 좀 힘들어요. 스키다시가.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스키다시 어머니와 아버님이 별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아요. 얘가 여러 방면으로. 저는 생각에 결국에 조금 안 좋은 결로 간 게 아닐까 좀 싶어요. 뭐 이 이야기 들으면은 보통은 스키다시가 좀 미쳐가지고 자매랑 만난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람이랑 연가를 눈으로는 잘 구분을 못해요. 네. 아예 애초에 막 흐릿하게 번쩍이거나 그러면 아 귀신이구나 하는데 사람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으로는 판별이 좀 힘들어도 좀 피부로 느껴요. 맞닿으면. 근데 그거는 진짜 100% 귀신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때.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음날 놀 때 제가 되게 예민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도 더. 네. 주변을 엄청 살폈어요. 그 누구도 따라온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마주쳤을 때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옷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이 똑같았던 건 기억이 나요. 똑같았으니까 그 데이터상으로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네. 더 이상한 거는 걔는 맨발이었거든요. 근데 전날 료칸에서도 맨발이었고 조형물 뒤편에서 봤을 때도 맨발이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것만. 그래서 제대로 본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제가. 세세한 부분 조금 이야기하면서 놓친 게 많은데 돌비님이랑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고 제가 그 뒤로 좀 찾아봤어요. 예. 그 일 겪고 좀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귀신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목소리를 따라하는 귀신, 뭐 장산범이라든가 그런 연관 검색어만 나오고 그런 거는 조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한국에 와서도 칠갑산분한테 조언을 구해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듣자마자 질색팔색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너 같은 체질의 사람이 저같이 좀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도 코드가 다 다르잖아요. 네. 코로 맞는 사람 있고 명확히 보는 사람 있고 꿈으로 느끼는 사람 있고 귀로 듣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너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의 귀신이면 답이 없는 거다 그거는. 예. 뭐 친구라 그래서 좀 엮여서 아쉽긴 하지만은 그 친구도 그런 쪽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멀리해라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그럼 선생님도 멀리해야겠네요 제가 이러니까 예. 그러던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도 이마에서 좀 식은땀 나요. 되게 피곤하고. 네, 일단은 스키다씨 그 친구분과 연락이 돼야 될 텐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일단은 연락은 오실 건데 좀 시간이 걸리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락 오고 나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그때. 근데 뭐 3월 네. 달에 그 일 있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온 거 보면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 좀 이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마음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옹아배님이 사람을 따라하는 귀신이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시들무에는 가족 형상을 하거나 이렇게 따라하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잘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랑 느낌이 달라요. 약간 거울 비춰진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나중에 뭐 영상 올라가면 댓글 달아주시겠죠. 네, 맞아요. 또 시들무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니까 그때 한번 좀 보죠. 댓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옹아비님 이렇게 또 오래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나왔을 때는 더 좋은 일만 계속 가득하실 거예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옹아비님 이야기에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스키다시 친구 이야기였어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돌비 옹아비 검색을 하시면 재생 목록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 친구 뭐 스키다시 이야기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들어보시면 얼마나 또 친하고 오랜 친구이신지 아마 아실 거고 그 친구분과 같이 또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친구분이랑 걱정이 되네요. 이야기 속에서 또 많이 들었던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귀신에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